안녕하세요, 여러분. 바로 앞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SI 퇴사 후 11개월의 긴 준비 기간 끝에 드디어 원하는 자체 서비스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 상세한 과정을 설명드리려 해요. 정말 자세하게 쓸 거고 말도 많을 예정이라서 필요한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제 소개부터 드릴게요. 저는 국비지원 풀스택 과정을 수료한 뒤 SI 개발자로 약 3년 10개월간 근무했고요. 이후 퇴사해서 자체 서비스 기업 취업을 목표로 재취업을 준비해 왔어요. 주변 지인 중에서 서비스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취업 후기를 대부분 검색을 통해 찾아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막상 찾아보면 실력이 이미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거나 최상위권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셨거나 이전 직장이 빅테크 기업인 경우가 많아서 저와는 환경이 많이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또 SI에서 서비스 회사로 이직한 후기는 많지 않았고 있더라도 2022년 전후에 비교적 오래된 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최근의 이야기, 그리고 현실적인 SI 개발자의 관점에서 직접 겪은 경험을 정리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영상은 특히 현재 SI에서 일하고 계시거나 SI에서 서비스 이직을 고민 중이신 분들께 가장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영상에서는 SI 개발자로 일하면서 겪었던 여러 시행착오들과 그 과정에서 느꼈던 점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예정이라서 신입분들께는 오히려 빅테크 합격 후기나 상위권 개발자분들의 사례가 더 잘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상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경험과 주관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정답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고 혹시 다른 의견이나 보완할 점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먼저 전 직장을 퇴사하기 전 제 상황을 제대로 직시해보고 싶어서 자바 백엔드 개발자를 기준으로 경력직 채용 공고들을 하나씩 살펴봤어요. 공고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고민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직 꼭 해야 하는 걸까?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나는 뭘 하고 싶은 걸까? 왜 서비스 개발자가 되고 싶은 걸까를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생각해보니 SI에서는 빠른 개발과 납기가 가장 중요했지만 저는 점점 코드와 구조를 더 깊게 들여다보고 개선해보는 일이 하고 싶어졌어요. 또 일을 하다 보니 언젠가는 내 서비스를 직접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실무에서 클라우드 환경의 서버를 운영하고 관리해보고 싶다는 욕심도 생겼어요. 그런데 그건 SI 환경에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정말 이직을 원한다면 몇 달 안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했고 한 달 정도 쉬는 기간까지 포함해서 대략 1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네이버에서 퇴직금 계산도 해보면서 돈과 시간 전부 따져봤어요.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제 자신의 의지더라고요. 시간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댈 수 없는 상황에서 만약 정말로 내게 자유로운 1년이 주어진다면 과연 변명 없이 끝까지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결론적으로는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해보지 않는다면 계속 미련이 남을 것 같아서 일단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퇴사를 결심한 뒤 가장 먼저 한 일은 앞으로 1년 동안 무엇을 할지 정리하는 거였어요. 먼저 여러 채용 공고에서 중복되는 부분들을 추려냈어요. 제 역량으로 1년 안에 모든 걸 다 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일단 당장 하기 어려운 것들은 과감하게 지웠고 AI를 제외한 나머지는 기준을 이렇게 나눴어요. 중요하지만 취업 준비 기간 내에 직접 해보기 힘든 것들은 개념 중심으로 가져가기로 했어요. 직접 개발까진 못하더라도 코드 레벨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는 이해하자는 목표를 세웠어요. 나머지 핵심 요소들은 전부 사이드 프로젝트 하나에 녹여서 적용하기로 했어요. 제 기준에서 크게 보면 준비해야 할 건 이 정도였어요. 여기에 제가 진짜 관심 있는 것을 추가했는데 저 같은 경우 클라우드 엔지니어에도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조금 깊게 배워보는 것을 추가했어요. 그 뒤에는 코딩 테스트처럼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항목들을 기준으로 전체 준비 기간을 n분의 1로 나눠서 배분했어요. 기본적인 CS는 방송대에서 컴퓨터과학과에 편입하면서 어느 정도 기초가 생긴 상태였고요. 기술 스택에서는 여러 기술을 얕게 아는 것보다 내 기술 스택 중 주가 되는 걸 확실히 알고 가자고 정했어요. 이 외에도 앞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규모 시스템 설계에 대한 강의들을 듣고
카프카나 MSA 구조가 실무 맥락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위주로 학습했어요. 사이드 프로젝트는 필수라는 건 알겠는데 솔직히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잘 안 잡혔어요.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블로그 글들은 너무 파편화되어 있었고 그래서 실제 서비스에서는 어떻게 하는데 란 질문에는 답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실제 서비스 회사의 흔적을 따라가 보기로 방향을 바꿨어요. 우아한 형제들 같은 회사의 깃허브에 있는 프로젝트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비교하고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 생각하는 게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렸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기존에 제가 했던 방식과 얼마나 다른지를 제대로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의 사이드 프로젝트는 프론트엔드 쪽은 AI의 도움을 많이 받더라도 풀스택으로 구성해 보기로 했고 프레임워크도 평소에 쓰지 않았던 리액트를 사용해 보기로 했어요. 추후 면접에서도 프론트엔드 구현은 AI를 주로 사용했고 다만 초기 설정, 폴더 구조, 디자인 패턴, 상태 관리 적용 등 중요한 부분은 직접 설정 및 구현했으며 관련 개념은 이해했다는 설명도 함께 드렸어요. 클라우드는 자격증부터 제대로 따자고 정했어요. 그리고 단순히 시험 합격이 아니라 실무에서 정말 활용할 수 있도록 뭐든 직접 손으로 해보자는 기준을 세웠어요. AWS 자격증은 객관식 시험이다 보니 이론만 알고 실제로 배포를 못하는 상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사이드 프로젝트에서 반드시 직접 배포까지 진행하기로 했어요. CKA는 실습형 시험이라 성격이 조금 달랐는데요. 실습을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정작 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CKA는 그냥 손에 익은 거 아니야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AWS와 반대로 이론을 따로 정리해두는 것을 목표로 잡았어요. 이렇게 퇴사 전 앞으로의 1년을 어떻게 보낼지를 미리 정해두었는데요. 이 계획들을 전부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막연하게 불안한 상태에서 내가 뭘 해야 하는지는 아는 상태로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계획이 완성된 순간 전 회사에 퇴사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정말 퇴사를 한 후에 최대한 제 계획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취업 준비를 하면서 지원서를 내기 전부터 미리 이력서를 여러 번 작성해 봤어요. 우선 사진부터 바꿨는데요. 기존 사진은 2018년에 찍은 너무 오래된 사진이었거든요. 그래서 배경이 컬러인 증명사진으로 새로 찍었는데 세월이 참 실감 나더라고요. 이력서 구성도 정리했는데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보이도록 하고 새로운 기술 스택을 공부했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사이드 프로젝트를 아래쪽이 아니라 자기소개 바로 아래에 배치했어요. SI 회사의 경력 기술에서는 성과를 수치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업무가 많았는데요. 그래서 없는 숫자를 억지로 만들기보다는 과장하지 않고 보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용어로 업무 내용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또 이전 회사의 도메인과 관련된 특정 툴에 대한 내용은 삭제하고 비동기나 스레드풀 같은 공통 개념을 강조했어요. 마지막으로 경력 아래에는 저의 학력사항과 취득한 자격증들을 기재했어요. 주말을 제외하고 평일은 거의 매일 취업 준비를 한 것 같은데 11개월이란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제가 준비한 것들에도 분명 허술한 부분은 많이 있겠지만 모든 게 완벽해지는 순간은 절대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단 지원서를 넣어보자고 생각을 바꿨어요. 혼자서 더 채우겠다고 시간을 쓰는 것보다 실제로 회사에 지원해서 서류와 면접에서 받는 피드백을 통해서 부족한 점을 보완해가는 게 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느꼈어요. 연락을 받았을 때는 솔직히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막상 생각해보니 5년 만에 보는 면접이었고 경력직 이직으로는 첫 면접이어서 다시 좀 초조해졌어요. 우선 예상 질문을 정리하기 위해 스레드에서 면접 프롬프트라는 검색어로 검색해서 제게 맞는 프롬프트들을 모으고 그 질문들을 그대로 챗GPT에게 물어봤어요. 질문과 답변 형태로 정리했더니 대략 50개 정도가 나왔는데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자주 반복되는 핵심 질문들 위주로 계속 연습했더니 면접에서 많이 커버가 되어서 활용도가 정말 좋았어요. 또 제가 지금까지 했던 프로젝트들을 전부 요약하고 각 프로젝트마다 맡았던 역할, 사용한 기술 스택들도 정리했어요. 주요 기능 단위로 나누어서 어떤 흐름으로 구현했는지와 그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과 답변을 함께 정리해두니 역시 면접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었어요. 이제 준비는 어느 정도 했고 드디어 면접 당일이 되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면접장에 도착했는데 예상치 못한 변수 하나를 알게 되었어요. 들어갔는데 면접관이 6분이시더라고요. 기술 질문이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 같다는 생각이 직감적으로 들어서 그 순간 이미 등에 땀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면접은 1시간 넘게 진행됐고 예상했던 것보다 정말 많은 질문을 받았어요. 구성은 대략 이런 흐름으로 흘러갔고 기술 관련 질문들은 전반적으로 제가 준비했던 범위 안에서 많이 나왔어요. 특히 스프링과 쿠버네티스 질문이 가장 많았고요. 스프링과 관련된 질문의 방향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거의 비슷했어요. 주요 기능을 어떤 흐름으로 구현했는지, 왜 그 방식으로 구현했는지, 그리고 면접관분들께서 예시를 들어주시면서 이런 방식으로 구현할 생각은 없었는지 같은 질문을 주로 해주셨고요. 제 답변은 주로 실제로 사용했던 자바 클래스 이름이나 적용한 어노테이션까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더 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는 다른 방식을 왜 선택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운영 관점에서의 이유를 중심으로 설명했어요. 또 어떤 기술이 아예 고려되지 않았던 건 아니고 논의 과정에서 언급된 적은 있지만 그 단계까지는 검토하지 못했다는 점 등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클라우드 질문은 솔직히 가장 긴장을 많이 했던 파트였어요. 실무에서 클라우드 환경을 직접 운영해본 경험은 없었기 때문에 어떤 질문이 나올지 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백엔드보다 인프라 관련 질문을 더 많이 준비했던 것 같아요. 면접에서는 이력서에 적어둔 인프라 관련 내용 한 줄 한 줄을 전부 질문받았고 꼬리 질문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대강 이런 흐름으로 진행되었고 답변은 이런 식으로 했어요. 면접이 끝나고 나서 운영 관점에서 깊게 생각해봐야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잘해줬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개인적으로는 꽤 뿌듯했던 기억이 남아있어요. 이번 면접을 통해 느낀 건 면접은 정말 운과 노력의 조합이라는 점이었어요. 면접관분들 중에 한 분께서 쿠버네티스를 실제로 운영하는 분이셨고 마침 그분께서 질문을 가장 많이 주셨어요. 솔직히 생각해보면 만약 스프링 관련 질문을 훨씬 더 깊게 파고들었다면 저도 대답을 잘 못했을 것 같아요. 이번 면접은 잘 봤다라기보다는 제가 아직 부족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면접 후반에는 제가 궁금했던 것들도 질문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현재 회사의 개발 흐름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이미 1차 개발이 끝난 상태에서 신규 기능 위주로 개발을 진행하시는 건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프로젝트인 건지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두 번째는 회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요 키워드와 관련해서 프로젝트가 다르더라도 개발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활동이나 문화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렸고요. 사내 스터디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면 참여해봐도 좋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일하게 된다면 입사 전까지 어떤 개념들을 알고 오면 좋을지 여쭤봤는데요. 이 질문에서 면접관분들의 반응이 가장 좋았다고 느꼈어요. 이번 면접을 통해 정리된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경력직 면접에서는 단순히 이걸 해봤다 보다 과거, 현재, 미래 관점에서 지금이라면 무엇을 바꿀 수 있을지,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이야기하고 비슷한 다른 도구들과 비교했을 때 왜 결국 이 기술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운영 관점에서 안정적인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했다는 점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마지막 부분이 신입과 경력직 면접의 가장 큰 차이였던 것 같아요. 면접이 끝나고 저는 일부 조리 있게 말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면접에서의 제 모습을 좋게 봐주셨다는 연락을 받았고 최종 합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합격 소식과 함께 입사 전까지 학습하면 좋을 목록들도 전달받았어요. 이 목록들이 제가 실무에서 꼭 사용해보고 싶었던 것들이라 너무 좋았어요. 입사 전까지는 제가 다뤄보지 않았던 언어와 도구를 중심으로 기본 개념과 흐름 정도는 미리 알고 들어가려고 해요. 이렇게 길고 긴 저의 취업 여정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퇴사 후 11개월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저는 퇴사 후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는 게 목표였어서 사실 취업을 위한 공부 자체는 제게 큰 스트레스가 되진 않았어요. 요즘의 개발자 채용 공고에서 개발자에게 보편적으로 요구하는 능력과 제 능력 사이에서 오는 괴리감이 엄청 크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나씩 채워보고 싶어서 퇴사한 거였으니까 오히려 스트레스가 해소된 부분이 있어요.
해야 할 리스트가 하나씩 쌓이기만 하고 줄어들지 않아서 좀 답답했었는데 드디어 미뤄두었던 숙제를 해결한 느낌이 들어서 너무 만족해요. 이 1년을 쉬지 않았다면 저는 전과 비슷한 1년을 똑같이 보냈을 것이고 시기가 좀 늦어질 수는 있었겠지만 결국엔 퇴사를 고민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제 인생의 대소사가 올해 이렇게 쉴 때 한 번에 다 찾아왔거든요. 퇴사를 안 했다면 심적 여유가 많이 없었을 것 같아서 퇴사 자체는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물론 고민하는 다른 분들께 저처럼 무조건 퇴사를 하시라고 추천해 드리고 싶진 않고요. 회사 다니면서 자기 개발하고 이직 공부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공부도 공부고 솔직히 정말 제대로 쉬고 싶기도 했고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1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보고 싶어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어요. 11개월의 취업 기간 중 잃은 것들과 얻은 것들이 있어요. 먼저 잃은 것부터 얘기해보자면 아무래도 가장 현실적인 건 돈이었고요. 그 다음은 고용 안정성이었어요. 매달 들어오던 수입이 끊기고 소속이 없는 상태가 되니까 생각보다 마음이 흔들릴 때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 대신 이 기간 얻은 것도 분명 있었어요. 1순위는 멘탈과 신체의 치유였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왔던 스트레칭과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몸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는데요. 그게 결국 멘탈에도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두려움이 많이 줄었어요. 예전에는 이걸 내가 다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부분 구현에서 멈췄다면 이제는 전체 흐름을 끝까지 구현해보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 과정에서 직접 만들어 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서야 처음으로 제대로 이해하게 됐고 만드는 것 자체의 즐거움도 오랜만에 느끼게 되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과연 될까 싶었던 순간들도 많았는데 막상 해보면 되긴 되더라고요. 그 경험들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자신감도 생겼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어떤 개발자가 되고 싶은지 내 미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수확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좋아하는 분야의 한정에서는 공부 자체에 큰 거부감이 없는 편이에요. 사실 일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든 하나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분야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살아간다면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또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싶다는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직업을 찾다가 개발자를 준비하게 되었고 전 직장을 다니면서도 꽤 만족했었어요. 하지만 퇴사 후 재취업을 준비하면서 주변에서 AI의 발전, 개발자의 미래, 불안정성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었고 자연스레 여러 걱정들이 생겨났어요. 하지만 일단 미래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개발자라는 직업을 스스로 포기하고 싶지는 않아서 우선은 계속 해보자고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엔 조금 더 근본적인 다른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회사에서의 저의 업무는 새로운 기능의 구현을 위해 코드를 작성하는 일이 주였지만 돌이켜보면 저는 기술이 작동하는 원리를 배우는데 더 큰 흥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퇴사 후 클라우드 개념을 처음 배울 때에도 하드웨어 구조나 시스템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탐구하는 시간이 정말 재밌었거든요. 사실 무엇을 만들까를 생각하는 시간보다 기술 그 자체에 빠져드는 시간이 더 길었던 것 같아요. 물론 개발자에겐 한 분야에만 머무르기보다 전체적인 시스템을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여러 방향에 흥미를 갖는 게 그 자체로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제가 정말 어떤 방향을 향하고 싶은지 명확하게 하고 싶어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취업 준비 기간 동안 최대한 다양하게 배워봤어요. 신기하게도 그 과정에서 공부해야 해서 한다기보다는 사이드 프로젝트를 완성해가는 과정 자체에서 새로운 재미를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회사에서는 백엔드 개발자로 일하면서 개인적으로는 백엔드를 주력으로 하되 혼자서도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을 만큼 전반적인 기술 역량을 갖춘 개발자를 목표로 삼게 되었어요. 혹시나 미래에 개발자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어떻게든 컴퓨터와 연관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 확고해졌어요. 일단 앞으로의 저는 개발과 관련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든 해볼 예정이에요. 전 회사에서는 주로 공공기관 프로젝트를 수행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개발의 1순위 목표는 항상 빠른 구현과 납기였어요. 그래서 개발 환경이나 구조적인 부분에서 아쉬움을 느낀 적도 많았고 조금 더 다듬을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조금씩 개선하려는 노력은 했던 것 같아요. 다만 그 시기의 선택도 경험도 결국 지금의 저를 만든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이제는 뒤를 돌아보기보다는 앞으로를 더 잘 채워가려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 회사에서 제가 얻은 건 사람이었어요. 합격 소식을 받은 날에도 전 회사분들께 먼저 연락을 드렸을 정도로 취업 기간 동안에도 안부 물어봐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커요. 같은 지역에 있으니까 앞으로도 전 회사분들과는 종종 만나게 될 것 같아요. 매 영상마다 항상 계획 부분은 있는데요. 좀 웃긴 게 제가 신입 때 세웠던 계획들을 이제서야 거의 다 지켰더라고요. 개발이랑 관련된 일들은 실무든 개인 공부든 거의 계획대로 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큰 틀만 정하고 세부적인 사항들을 정하지 않았고요. 또 부담감을 안 갖기 위해서 꼭 지켜야 하는 것도 아니고 희망 사항에 가깝게 설정해 봤어요. 결론은 내년엔 올해보다 더 능동적인 사람이 되자예요. 마무리에 앞서서 괜히 제가 하고 싶은 구구절절 TMI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내향적인 분이 아니라면 커뮤니티 활동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경력 이직의 경우 지인 추천으로 취업되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고요. 꼭 취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시각을 얻을 때가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SI 신입 때 커뮤니티에 참여했다가 뭔가 거리감이 느껴져서 나왔었는데요. 앞으로는 비정기적인 행사 위주로 다시 참여해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영상 편집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취업 준비 기간에 유튜브를 가끔 병행해보는 것도 생각보다 괜찮지 않을까라고 느꼈어요. 제가 구독자가 많은 편이 아닌데도 생각보다 여러 제의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자잘하게는 화장품이나 치킨 광고 같은 것도 들어오고요. 개발자 경험 콘텐츠 판매나 멘토링 지원, 국비 지원 홍보 같은 개발 관련 협업 제의도 있었어요. 사실 회사 다닐 때는 회사에 적응하기 위해서, 또 취업 준비 때는 취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대부분 거절했지만 관심 있는 분들께는 분명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상을 올리면 댓글로 소통하는 재미도 꽤 크기 때문에 혹시 저처럼 개발 컨텐츠로 기록 영상이나 브이로그를 찍는 것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유튜브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에 취업을 하고 나니까 문득 5년 전에 국비지원 교육을 처음 받았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땐 정말 개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는데 시간이 흘러 저는 정말 개발자가 되었고 이렇게 재취업 후기까지 영상으로 남기고 있네요. 제게는 이 이직이 정말 의미가 커요. 늘 바깥에서 구경만 하고 궁금해하기만 했던 곳에 어떻게든 한 번은 속해보고 싶었는데 그게 가능해져서 참 좋아요. 미래에 제가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 이 순간이 잘한 선택이었다고 뿌듯해하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제게 어떤 새로운 일들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느낀 점들도 여러분께 계속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입사 후에는 또 한동안 영상을 자주 올리지 못하겠지만 기록들이 조금씩 쌓이면 또 돌아올게요. 뜸한 영상 업로드에도 불구하고 제 채널을 구독해주신 구독자분들께 언제나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남은 2주간 공부도 하고 쉬기도 하면서 행복한 자유를 마음껏 즐길게요. 모두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봬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